반갑습니다. 명사 설명 칼럼 저자 송상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기출 문제 중에서 주제 찾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영어 1등급 받는 학생들이 풀이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을 보면서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어민 발음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한번 머릿속으로 이미지, 그림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따 제가 그림을 이제 그려드릴 테니까 그 그림하고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그런 그림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어민 발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orest fire in Brazil affects the weather in Moscow by creating huge dust clouds that eventually float over Russia. Every element in an ecosystem depends on every other element, even the so-called non-living elements such as minerals, oxygen, and sunlight. Yes, light is an integral element of all life. The sun is food for many of Earth's life forms. Physicists speak of photons of light as being interchangeable. When the light from an object hits a person, only some of it bounces off. Most of the photons are absorbed into the person. Its energy becomes that person's energy. This is how incredible interdependence is. Everything is constantly becoming everything else. 잘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그럼 첫 문장부터 살펴보기 전에 문제를 일단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제 찾기니까 주제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영어로 subject라고 그러죠. 주어도 영어로는 subject고 주제도 subject입니다. 주제는 뭐냐? 주제란 뭐냐? 글이 무엇에 관해서 쓴 건지 그렇게 대개 주제는 뭡니까? 명사구로 표시하죠. 명사구로 표현한다. 형식을 명사구. 소풍의 즐거움, 지난 가을 소풍의 즐거움, 뭐 여행의 즐거움, 뭐 이런 게 뭐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이제 글 전체를 갖다가 요약하는 그런 게 그 주제이기 때문에 뭡니까? 많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이면 뭡니까?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뭡니까? 다소 일반적인 형식을 취한다. 다소 일반적인 형식을 취한다. 너무 구체적이면은 글 전체를 포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약간 일반적인 진술 형태를 취한다. 그러면 첫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 보겠습니다. A forest fire. A forest. 숲이라는 뜻이죠. Fire는 불이다. 하나의 불이 났어. 어디에? In Brazil. 브라질에 보면 열대우림 그 열대 지대가 있죠. 숲이 있다. 그 브라질 열대 숲에서 이제 불이 났다 이런 얘기죠. 열대 숲에서 불. 열대 숲에서의 불. 브라질 열대 숲에서의 불이다. 이런 게 불이 났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림으로 이제 일단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브라질이죠. 브라질인데 여기에 이제 불이 났다 이 말이에요. 불이 났어. A forest fire in Brazil.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제 이런 모양이 이제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된다. 그 브라질에도 열대우림에 불이 난 거는 이게 이제 주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주어다. 주어. affects. 영향을 준다 이 말. 영향을 준다. 어디에? The weather. 날씨에 영향을 준다. 날씨에 영향을 준다. 어디 있는 날씨? 어디 날씨? 모스크바에 있는 날씨. 모스크바 날씨에 영향을 준다. 이런 구조가 돼. 그러니까 모스크바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 모스크바는 유럽 옆에 여기 모스크바가 있다. 여기 모스크바 있다. 모스크바. 여기는 브라질.
브라질 열대 우림 기후에서 이제 그 불이 났어. 산불이 났는데 모스크바 이제 영향을 준다 했어. 영향을 준다 이거. 그 영향을 주는 건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빨간색으로. 이는 남반구고. 브라질은 남반구죠. 모스크바는 북반구다. 북반구. 북반구다. 그 브라질하고 모스크바까지 거리는 어떻습니까? 뭐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는데 거리가 최소한 뭐냐 만 킬로는 넘는다. 일반 킬로는 넘는다. 1만 킬로 이상이다. 굉장히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가 있어요. 브라질하고 모스크바하고 사이에는. 이거 어떻게 아느냐? 이게 뭐라는 얘기야? 이게 배경지식이라는 얘기예요. 배경지식. 저자가 이런 말을 안 해줘도 독자는 뭐야? 배경지식을 갖고 와야 돼. 이 문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배경지식을 갖고 와야 이 다음 문장을 왜 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그게 이제 독자 입장에서 보자 이거야. 브라질에서 뭐 큰 산불이 났어. 숲에 불이 났어. 그렇다고 해서 10,000km가 넘는 지역에 있는 모스크바까지 영향을 준다니까 뭔가 독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야, 그래 뭔데 뭐 산불이 거기까지 영향을 주겠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당연히 생기야 정상이지. 왜? 이런 배경지식을 이제 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배경지식을 갖고 와야지. 글을 읽으면서. 아, 그 배경지식이 없으면 이 말을 왜 썼는지를 몰라. 이 말을, 뒤에 말을 쓸 이유가 없다, 이거. 그런데, 이 배경지식이 있는 사람은 뭐야? 궁금하다, 이거. 브라질에서 모스크바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래, 산불이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지. 그럼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저자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독자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산불이 모스크바까지 10,000km 넘는 지역까지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설명을 해줘야 된다. 독자 궁금해 할 거니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저자는 이런 설명을 붙여준다 이런 얘기지. By creating 뭐뭐 함으로써 create는 만들어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야. create. Huge dust clouds. 아주 어마어마한 뭐야? Dust clouds. 먼지 구름들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그냥 먼지 구름이 뭐야? 모스크바까지 간다는 얘기야. 모스크바까지 간다는 얘기지. 모스크바까지. 이 먼지들이 모스크바까지 간다는 얘기야. 모스크바. 그 뭐 러시아는 한 여기 러시아다 치자. 모스크바 이거는 러시아. 이제 그 먼지는 뭐야? 모스크바 상공에 이제 이렇게 가겠지. 이게 이제 뭐야? dust clouds가 되는 거지. 그죠? dust cloud가 된단 말이야. 거대한 먼지 구름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영향을 준다 이 말이야. 그 모스크바까지 가느냐? 보통 상식으로는 어떠세요? 불나면 먼지 나겠지. 티끌도 막 쟤도 날아다니고 하는데 10,000km 넘어서까지 먼지가 날아간다. 이거 좀 근데 이제 저자는 요 뒤에 또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 구름대가 어디까지? 구름대 eventually 전국에는 float 떠다닌다 이 말이야. 떠다닌다. over Russia. 이 러시아 위 하늘 위에 뭐야? 이런 먼지 구름대들이 이렇게 이제 형성한다는 얘기지. 떠다닌다는 말이야. 구름이. 여기서 불난 게 모스크바까지 날아온다는 얘기. 이게. 위에지. 그러니까 오버 써준 거야. 여기. 여기서 그걸 오버 써준 거야. 여기서 이제 영미인들의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뭡니까? 여기 불난 거 이제 요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제 클로저 줌인 한다 이거. 줌인 딱 요 부분만 이렇게 먼저 본다는 얘기지. 그게 뭐야? 브라질 산불. 브라질 산불. 이걸 이제 줌인 해가지고 보는 거지. 줌인 해가지고 브라질에 산불 났어. 그러면서 어떤다? 싹 범위가 확대해가지고 뭐야? 모스크바까지 오지. 뭐 한다는 얘기야? 줌 아웃 한다는 얘기지. 줌 아웃. 요 주어를 볼 때는 줌인. 그저까지 이제 좀 아웃 해가지고 이제 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 구름대 뭐야? 하늘의 구름대까지 보려면 어디서 봐야 된다는 얘기야? 우주 정거장에서 봐야지. 우주 정거장. 우주 정거장. 우주 정거장에서 밑에를 보면 어떻게 되나? 보이지?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를 보면 뭐야? 브라질 산불 그 구름이 모스크바 상공까지 이래 쭉 구름이 형성돼가 있는 게 뭡니까? 우주 정거장에서는 다 보여. 그러니까 브라질 카메라를 생각해봐. 브라질을 보고 있다. 브라질 산불 난 데만 딱 비추고 있다가 싹 좀 아웃 멀어지면서 뭐 어디 간다? 우주 정거장에서 이제 보는 거야. 우주 정거장에서 보니까 뭐야? 아 브라질 산불이 모스크바 기후 날씨한테까지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뭐야? 이런 거대한 먼지 구름대가 해서 이렇게 보는. 이 많기로 넘는 이 두 지역이 어떻다는 얘기야? 이거는 뭐라는 얘기야? 아까 여기서 산불이 이것은 뭐야? 날씨. 산불하고 날씨가 뭐야? 연결이 되어가 있다는 얘기지. 이거는 산불은 아니지. 산불은 다른 산불 위에 다른 거. 날씨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 있다는 얘기야. 뭘로? 거대한 구름대, 먼지 구름대로 해가지고 이게 하고 연결이 되어가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첫 문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첫 문장을 보면서 이런 그림을 이제 그려낼 수 있어야 돼. 아, 이 산불하고 모스크바 날씨하고 뭐야? 먼지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 있다는 거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지. 그림이 이 정도 그려졌습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1등급은 이 정도 그림 그려낸다. 이 정도 그리면 된다. 여기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제일 앞에서 줌인 해가지고 뭐야? 아주 좁게 해가지고 이제 주인공을 봐. 그 다음에 뭐야? 거리가 멀어지면서 줌아웃 하면서 쭉 이렇게 이제 그 관찰을 하죠. 영어는. 영어 그 뭐야? 표현하는 방식을 갖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걸 해가지고 요 됐다. 두 문장.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생태계에서 모든 요소들, 생태계에서의 모든 요소들, 모든 요소 이런 건 뭐야? 추상명사. 그러니까 이 구체적 진술이 아니 산불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지. 그렇게 이런 거는 뭐 일반적 진술이 되는 거야. Depends on 어디에 의존한다. Every other element 모든 다른 요소들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A라고 하면 이건 B야. 서로 어떤 관계다? 의존하는 관계. 의존한다는 얘기는 뭐야? 서로 연결이 되어가 있다는 얘기지. 연결. A하고 B하고 뭐다? 연결되어가 있다는 걸 이렇게 depends on이라고 표현해서 앞에는 뭐 affect라 그랬잖아. affect라는 단어를 가지고 뭐로 바뀌었다? depends on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주면 돼. 그 두 엘리먼트 간에 연결이 되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Even the so-called non-living elements. 심지어 소위 말하는 비생명체들, 무생물들. 응? 예를 들면 이 말이지. 미네랄, 산소, 그리고 햇빛 이런 거 비생명체 이것들도 뭐야? 저것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우리하고 연결이 될 수, 우리도 뭐 하나 엘리먼트니까 연결이 됐다 이런 얘기야. 이런 것들끼리도 뭐야? 연결이 되어가 있다. 그런 얘기.
이는 뭐야? 앞에 첫 문장은 산불 해가지고 브라질 산불 모스크바 날씨 해가지고 구체적인 진술이었어. 앞에 거는. 저 앞에는 무슨 진술이었다? 구체적 진술. 구체적 진술이라는 말은 뭐야? 그림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쉽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구체적 진술이라 그래. 그런데 이거는 뭐야? 구체적 진술,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다는. 산소, 미네랄 이런 거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느냐? 일반적 진술이라 그래. 일반적 진술. 이 특징이 뭐다?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며. 이 문장만으로는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걸 뭐란다? 일반적 진술.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 구체적 진술. 그러니까 구체적 진술을 주고 그 다음에 뭐야? 일반적 진술을 딱 주니까 뭐야? 이 문장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아, 여기 뭐 쉽게 말하면 뭐라는 얘기야? 산불에 산불. 여기는 뭐라는 얘기야? 날씨. 모스크바 날씨. 이게 엘리먼트라는 얘기잖아. 엘리먼트. 이게 이제 엘리먼트 이해가 되는 거지. 엘리먼트. 산불. 브라질 산불. 모스크바 날씨. 이게 엘리먼트라는 얘기. 엘리먼트. 그러니까 엘리먼트하고 다른 엘리먼트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Depends on, affect. 연결이 돼가 있다. 이런 얘기야. 첫 문장. 그 일반적 진술이기 뭐다? 아까 주제 정의할 때 주제는 뭐에서 나온다? 일반적 주제를 명사구로 만들면 이게 뭐다? 주제야, 주제. 일반적 진술을 명사구로 표현해주면 뭐가 된다? 주제가 된다, 이 말이야. 그 두 문장을 딱 읽었을 때는 뭐야?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느냐?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라는 얘기야? 이제 구체적인, 뭐, 아주, 이거 비슷하게 구체적인 또 진술이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는 구체적 진술이 이어졌다, 이 말이야. 이걸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얘기야? 주제문이 되고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답은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다음 문장은 그러면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장들은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light is integral element of all life. 빛은 모든 생명체의 필수 요소입니다. The sun, 햇빛이라는 얘기죠. The sun is food for many of us life forms. 많은 그 지구상의 생명체들에게 뭐야? 먹이가 된다. 이래. 빛 자체가 먹이라기보다는 이제 빛을 통해서 뭡니까? 그 먹이를 만들어주죠. 햇빛이 뭐 식물 같은 거 있죠. Physicist, 물리학자들은 speak of A as B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speak of A, B 이렇게. 물리학자들은 photons of light, 빛 광자, 빛 입자, 광자는 being interchangeable, 서로 교체할 수 있다. 교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A가 B로 이제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죠. A가 B로 이제 바뀌진다.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다는 건 것 같아요. When the light from an object, 어떤 물체로부터 나온 빛, 뭐 태양에서 온 빛 에너지, 햇빛, hits upon, 어떤 사람에게 이제 빛이 이제 비춰지게 되는 거죠. 비춰지게 되었을 때, only some of it, 그 비춰진 햇빛 중에 겨우 일부만 bounces up, 반사되어 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럼 나머지는 most of the photons, 빛 입자들의 대부분들은 어떻게 된다? are absorbed into the person. 그 햇빛을 쪼인 그 사람의 몸으로 흡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흡수가 된다. 흡수가 돼서 어떻게 됐냐? It's energy. 그 몸에 흡수된 그 햇빛의 에너지는 뭐야? becomes that person's energy. 그 사람에게는 뭐야? 에너지가 된다. 다른 에너지가 되겠죠. 뭐 쉽게 말하면 뭐 열 에너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다. 열 에너지가 된다. 그 빛 에너지가
사람한테 들어오게 되면 열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This is how incredible interdependence is. 이것이 how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interdependence, 상호의존성이죠. 상호의존성 있는 것들은 이제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상호의존성, 놀라운 상호의존성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빛 에너지, 열 에너지. Everything is constantly becoming everything else. 모든 것은 끊임없이 다른 것이 된다. Everything을 A라 하면 everything else는 B가 된다. A가 B로 이제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 글의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제는 뭐라 했냐? 주제는 일반적 진술을 명사구로서 바꾼다. 이제 일반적 진술이라는 얘기, 글 전체를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며. 글 전체를 포함하지 못하면 일부에만 해당한 것은 주제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보자. 이제 지식을 가지고. 1번 The connectedness, 연결성 of elements in nature, 자연에 있어서 요소들의 연결성, 연결관계죠. A, B, 햇빛, 산불, 날씨, 햇빛, 에너지. 이 이제 연결성은 잘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 이거는 뭐 정답이 될 수 있다. 글 전체를 다 포함할 수가 있어. 2번 The importance of light as a food source, 식량원으로서의 빛의 중요성. 식량원으로서 햇빛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했는데 산불 같은 경우 첫 문장 포함이 안 되죠. 그건 식량원하고 별 관계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거는 뭐다? 글 전체는 포괄을 못하고 일부만 포괄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제는 뭐야? 전체를 포괄해야 되니까 이거는 글 전체에 대한 주제로는 적절치가 않다. 3번 The effect of forest fires on the environment. 산불의 영향, 환경에 대한 산불의 영향. 산불이 환경에 영향을 주죠. 날씨에 영향을 준다 그랬다. 그렇지만은 뭐야? 첫 번째 문장에만 있네고 뒤에 내용에는 이런 거 뭐 산불 얘기가 전혀 안 나온다. 따라서 이거는 뭐다? 첫 문장에만 해당한다. 일부에 해당한다. 글 전체로는 주제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4번 The causes of dramatic changes in the weather. 날씨에 있어서 드라마틱 극적인 변화의 원인들. 날씨의 극적인 변화 일으키는 산불 중에 산불이 얘가 있었죠. 그 산불이 하나 있었다. 첫 문장에만 그거 하나 넣고 뒤에서는 뭡니까? 햇빛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런 거는 뭐야? 날씨 이야기는 첫 문장에 또 밖에 안 나온다면 뒤에는 날씨 이야기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부에만 해당할 뿐이다. 글 전체에 해당하는 글 전체 주제로는 적당하지 않다. 5번 The consequences of the destruction of ecosystems. 생태계의 파괴의 결과. 생태계 파괴하는 얘기는 뭐 첫 문장에 그 산불밖에 없었죠. 나머지는 뭐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온다. 따라서 이것도 뭐다? 일부에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다 검토해 보니까 1번밖에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 찾기는 어떤 것이 주제의 여건이 이제 중요하죠. 주제의 여건이다. 주제는 뭐야? 글 전체를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글 전체를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중요한 그 내용이 또 하나 있죠. 오늘 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